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630선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그리스의 국채 발행 성공 등의 소식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6포인트 상승한 1624포인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1632포인트까지도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더 키우지는 못하고 현재는 조금 더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8포인트가량 상승한 162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개인들이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40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116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오늘 찰시전 매물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천억 원 이상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이 찰시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프로그램 쪽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에서 모두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1,811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비스와 대한항공, 대한통운 모두 오늘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학 업종도 1%대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삼성전자 강세에 힘입어서 강보합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은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통신업종과 은행업종, 보험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업종이 비교적 약한 흐름입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업종들은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이 0.4% 정도 강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76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오늘은 강한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다시 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36,0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듯 싶더니 다시금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가 1.5% 정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LG전자는 0.9%, 현재는 1%대로 또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 밖에 한국전력과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KB금융은 보합권, 현대중공업이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해운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STX, 페노션, 대한해운, 현대상선 등 해운주들은 일제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운 운임지표인 발틱운임지수가 어제 7.2%나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LG 디스플레이는 좀 전에 말씀해드렸듯이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고 KT가 1%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SK에너지는 1.3%대로 오르면서 오늘 11만 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HN이 강하네요. 1.3%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7% 정도 강한 흐름입니다. 시가총액이 지난해 6월 이후에 8개월 만에 2조 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연생산 5만 리터 규모인 바이오시밀러 생산 시설을 총 23만 리터까지 늘리기로 하고 증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SK 브로드밴드와 메가스터디가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오늘 1.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1위 서울반도체는 오늘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태용과 동서가 약보합권, 성광밴드와 CJ 오쇼핑 역시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1%대로 하락하면서 게임주들이 오늘 이 흐름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SK컴즈 역시 약보합권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에는 오늘 1.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 개선 기대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호전되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오세미테크가 1.7% 정도 강한 흐름인데요. 반면에 서부트럭터미널 KDC가 1%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 GS홈쇼핑은 보합권입니다. 성우하이텍은 1% 정도 조정, 에이스디지텍 그리고 평산이 오늘 1%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H바텍 역시 오늘은 1% 정도 상승 흐름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전인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국내 증시 역시 오름폭을 소폭 늘렸는 듯 싶더니 현재는 163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시장 상황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중국의 전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지금의 긴축 정책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전인대는 대체적으로 상징적인 회의에 그쳤다는 점에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특별한 호재라기보다는 다소 밋밋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시장은 전에 미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630선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저항대들이 기술적으로 저항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장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테마주를 좀 살펴보니까 하이브리드카라든지 무선 인터넷 관련주들은 오늘 상승세가 괜찮습니다. 오늘 특징주 그리고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오늘 크게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특히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시장에 상존해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 내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등 일부 저가 매수세도 관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 모멘텀 자체가 밸류에이션에서 단기 모멘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의 질이 다소간 나빠지고 있다는 국면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구간,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대 역시 1600포인트부터이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 예정돼 있었던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가 어제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이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장 전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오후장 투자 전략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시장은 주말을 맞아서 다소간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기점으로 경기 모멘텀 둔화가 지표상으로도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유럽발 새로운 악재들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오늘처럼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보수적인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네, 일단은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고 비중을 좀 축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장까지는 지켜보고 다음 주 전략을 다시 세워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고요. 다음 주를 확인하기보다는 이번 주부터도 그리고 오늘부터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동양정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요.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엔화의 약세 흐름과 중국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수출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을 2%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엔달러 환율이 다시금 소폭 상승하면서 수출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1%대로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듯 싶더니 다시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0.05%로 상승하고 있고요.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도 미증시 영향 받아서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지수도 오늘 1%대로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 역시 영향을 받았고요.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증시를 상승 쪽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으로 갈게요.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연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전인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안정적인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은 예상이 됐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자세한 상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지금 본토지수 장 초반 강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3026포인트대까지 3026포인트대로 시작한 이후에 3041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인대가 개막을 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원자바오 총리가 어떠한 의견을,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에 따른 시장에서의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에 대한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바오 총리가 지금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을 했었는데요. 경제 성장률을 8% 그리고 물가 성장률을 3%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GDP 성장률 목표치를 8%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3%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었고 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출을 보수적으로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작년엔 같은 경기 부양, 적극적인 지출 부양을 통해서 계속적인 경기 부양이 가능할지에 따른 의문감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함께 지수는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출을 전년 대비 11.4%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적극적인 부양 의지를 내놓고는 있었지만 지금 계속적인 강세 추세를 이어져 나갈 만한 시장에서의 특별한 서프라이즈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을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 의지는 강력히 표명을 했었으나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실천될지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인대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순간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지금 중국 본토지수 0.3%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014포인트대까지 하락세를 하면서 지금 계속적인 장중 저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본토에서는 꾸준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2천억 위안의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출구 전략 속에서도 각 지방 정부에 따른 경기 부양책을 꾸준히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지수 선물 도입으로 증시가 안정적인 움직임이 기대된다는 언급 또한 정치 협의에서 지금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증시가 안정화의 움직임은 예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기대했던 어떤 특별한 전인대에서의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본토지수 3,000선과 3,100선의 박스권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급락을 출구 전략에 따른 우려감으로 지수는 급락을 했었는데 장 초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듯 했었으나 다시금 실망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토지수가 3,000선이 무너질 시점에서는 계속적인 강한 반발 매수의 유입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3,000선 내 부근의 혼조장세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일본 증시가 오전장을 2% 이상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는 엔화 강세로 수출 업체들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엔화가 다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니케지수 오전장 중국 증시에 따른 기대감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오전장은 2.07%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지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축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 따른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면서 본토 지수가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0.5%대로 지금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토 지수가 강한 반발 매수의 유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일본 니케이스 또한 아시아 증시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1300선 내 부근까지 하락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또한 추가 경기 부양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추가 금융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이하 단기금리 채권들을 더욱더 확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또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대감이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3주 연속 초과 매수의 유입 또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금 상승폭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89엔 선으로 어제보다 0.1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주요 증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현재 알려진 0.2%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작년 성장률 0.2%는 속보치라며 잠정치로는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9년 1분기 중 경제가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고 2009년 연간으로 0.2%의 성장을 달성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또 기업의 정년 연장에 대한 질문에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의 정년 연장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8%로 제시하고 재정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오늘 오전 전국 인민대표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8%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도시 일자리를 900만 개 이상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확대한다는 게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경기 부양책을 거둘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동강 거리가 현재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같은 대지 안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거리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주보는 건물 중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 동강 거리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또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아파트 동강 거리가 줄어들면 설계 때 건물 배치를 유연하게 하고 높이 제한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조권 악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강남구가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남구는 음마아파트가 준공한 지 31년이 지나 건물과 설비 배관이 낡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해 재건축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안전진단자문위원회에서도 재건축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음마아파트가 조건부 재건축 대상이라는 호재성 소식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5% 내려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마이너스 0.36%, 강남 마이너스 0.19%, 서초 마이너스 0.19% 등 강남 지역 3개 구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모두 내렸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포인트 정도 상승한 16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오른 509선에서 51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3원 10전 정도 내려서 있는데요. 오늘 1140원 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개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인대 를 이후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모두 살펴보시고 신중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